제234강 건널제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최 선생만 안다는 허신이 조자 원리를 밝히지 못한 이유, 그리고 건널제에 있는 Y자는 대체 뭐냐는 내용입니다. 수업에 들어올 때 교재는 필수입니다. 2025년 베스트셀러 후보 1순위. 그러나 아직은 살짝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는 3000년 만에 나온 한자 사용 설명서 한자 LA 1800 플러스. 교재 제30장 들립자하고 있습니다. 가지런할제는 상형자로 벼와 보리가 이삭을 토해낼 때, 그러니까 알곡이 껍질을 터뜨리고 나올 즈음에 고개를 숙여 윗부분이 삐죽삐죽하지 않고 고르게 된 모양이다. 뭔 말인지 모르겠고요. 가지런할제는 고르게 자란 농작물이 키를 가지런히 한 채 서 있는 모양을 상형한 글자이다. 건널제자에서 가지런할제는 단지 발음 부호로만 쓰였을 뿐 물을 건너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본래 중국의 강 이름이며 건너다, 구하다는 여기서 파생된 뜻인데 본뜻보다 일반화되어 쓰이고 있는 것이다. 가지런할제는 가지런히 자라난 이삭을 그린 것인데 끝이 뾰족한 것으로 보아 보리 이삭으로 추정되며 소전에 들면서 자형의 균형을 위해서 가로획 둘을 더한 것이다. 건널제자는 강 이름인데 하북성 방자현에 있는 찬왕산에서 나와 동쪽으로 흘러 지수로 들어간다. 이후 물을 건너다는 뜻으로 쓰였다. 자, 지금 이게 벼가 고르게 자란 모양으로 보이시는 분 없죠? 없다고. 그러니까 이거 다 100% 구라란 얘기예요. 그리고 뭐 자형의 균형을 위해서 아무 관련도 없는 가로등 둘을 넣어놨다. 이게 대체 뭔 소리냐고. 그리고 이게 뭐 중국 강 이름인데, 근데 이게 어쨌든 건너다가 되는 거냐. 그걸 이유를 써놔야 될 거 아니야. 야, 그러면 미국 강은 안 건너니? 꼭 이 강만 건널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어쨌든 이게 구제하다가 되는 거죠. 야, 이 강을 건너면 뭐 구제가 되는 거야? 이유를 써놔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리고 이게 얼마나 미친 소리냐면요. 이 글자는 본래 강 이름이 본뜻인데 이 글자가 본뜻보다는 다른 뜻으로 지금 일반화되어 쓰이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글자가 먼저 있었고 그게 건너다라는 뜻인데 이 제라는 글자를 골라가지고 강 이름을 붙여준 거겠죠. 그러니까 앞뒤가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은 뭐 하북성 방자현이 어떻고 공부 많이 한 거 같죠. 간만에 교수님 같죠. 근데 이거는 설문화자에 쓰여 있는 거 그대로 베껴놓은 거죠. 근데 이 강이 어디에 있든 글자 공부하는 거 원상관이죠. 그러니까 이 글자 해석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얘기를 이렇게 짓거려 놓았다는 거죠. 자, 이거는 그림이 아니라 글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글자를 쪼개 보면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래는 Y자고 위는 Y자 반대죠. 자, 근데 이런 게 이 뜰저라는 글자에도 있다는 거예요. 아래는 Y자고 위는 Y자 반대죠. 자,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분명히 여기서는 고르게 자란 벼다 그렇게 말을 했죠. 뜰저는 상형자로 구분하여 물건을 쌓아둔 모양이다. 뜰저는 뒤주의 상형이며 이게 들어간 저축할저는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뒤주에 곡식을 담아두는데 중국에서는 곡식 이외에도 돈이나 귀한 물건을 담아두었기 때문에 생긴 뜻이다. 뜰저는 괴짝 속에 어떤 물건이 들어있는 모습이며 저축할저는 그것이 조개화폐임을 말하고 있다. 조개 껍데기를 괴짝 속에 쌓아두는 것이 저축이다. 자, 우선 앞에서는 벼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여기서는 또 뒤주, 괴짝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죠. 100% 구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뒤지 속에 쌀을 넣어도 그리고 어떤 미친놈이 비린내 나는 처치곤란 음식물 쓰레기 조개 껍데기를 괴짝 속에 넣어서 고이 간직하냐고. 한마디로 이거는 논리도 뭣도 아니고 다 쓰레기죠. 이 글자는 들립자하고 들립자 반대 가다 가짜야. 그죠? 아래는 두이자고. 여기서부터 출발이라는 거예요. 글자 해석이. 아니, 조금 더 들어가야 되겠죠. 가지런할제 글자 쪼개기입니다. 이것은 이것과 두이, 이것은 이것의 낀자형이고요. 이것은 들립과 가다가, 가다가는 들립 반대입니다. 기초자 둘로 된 글자고요. 더 쪼개보면 들립은 세로선 뚫을 꼰과 벌릴 립은 왼쪽 오른쪽 사선, 이것들은 세로선 변형, 그리고 두이는 가로선 한일 복수입니다. 다소 복잡한 글자지만 결국 가로선과 세로선 둘로 된 거네요. 지금까지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모든 글자는 이 기본부호 아홉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대자연의 법칙을 전제로 설계된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글자 하나하나를 다 쪼개봤더니 모두 다 이걸로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의미 역시 이거를 따르고 있고. 근데 이 문자가 이게 근본이라는 걸 모르니까 다들 잠깐만 뭐를 그렸네 하면서 이렇게 헛소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한자는 그림이 아니고 글자를 친절하게도 그림처럼 보이게 만들어준 건데 그 원리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를 그림이라고 하는 그 망상에 빠져 있다고 제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누가? 다.
이걸로 해석을 안 하는데 어떻게 정답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기존의 모든 책들은 누가 썼든 뭐라고 썼든 100% 구라, 빵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논할 가치조차 없다는 거예요. 읽어볼 필요도 없는 거야. 응?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누가 혹 한자 자원사전이라는 책은 참고하지 않느냐 그렇게 묻길래 나는 이런 책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보나마나 쓰레기일 거니까 제가 다 쓰레기라고 하지 않았냐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면서 그러면 네 책은 어떻냐 그러길래 그야말로 위대한 한자열에다 그렇게 말을 했죠. 왜? 이 기본부를 밝힌 현존하는 세계 최초의 책이니까. 그랬더니 또 지만 옳다고 하는 그 학자병에 걸린 놈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분한테 뭐라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글 쓴 거를 보면 사력 있고 또 부드럽고 점잖고 그래. 그런 것 같아. 나를 욕보이고 싶어갖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닌 걸 아는데 제가 좀 건방진 소리인데 장담하건대요. 이 세상의 모든 한자 책은요. 제 책을 기준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존 학설이니 뭐니 하는 것들은 다 수정이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문제일 뿐인 거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글자라고 하는데 누가 감히 반론을 펴겠습니까? 이분은 지금 저 책이 좀 꽤 두껍고 좀 비싸더라고. 그래도 그게 좀 아까워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냥 쓰레기니까 버리라고. 도움이 안 되는 책이라고. 자, 제가 좀 앞부분이 긴데 이거는 차마 좀 입이 안 떨어져 갖고 아끼고 아꼈던 말인데 그러니까 1800자 끝날 즈음에 하려고 했던 말인데 허신은 평생 글자 연구를 하고도 어째서 이 조자 원리를 밝히지 못했을까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자, 이거는 제가 이거를 해본 나만 정답을 알고 있는 건데 장담컨대 허신은 이거를 절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자, 이거는 나를 건방진 놈이라고 하든지 말든지 이거는 오직 나만 할 수 있었던 일이란 거예요. 누구도 안 돼. 네 혼자만 똑똑해서? 아니, 천만의 말씀이에요. 멍청해도 할 수 있는데 자, 그럼 뭔데? 자, 제가 구질구질하게 살아온 게 자랑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은 또 나중으로 넘기고 좀 말을 아끼고자 하는데 아무튼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자, 다만 하나 분명한 거 뭐냐면은 이 작업은 백과사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특히 인터넷이 없으면 또 못하는 거예요. 특히 네이버 한자 사전. 그게 없으면은 우리가 아는 조선시대 대학자가 평생을 이걸 매달렸다고 칩시다.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천 년을 요따위 요상한 썰로 한자를 배워왔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 이제 깨알 같은 자랑질은 그만하고 진도 나가면은요. 자, 오늘 볼 글자들은 이 글자가 출발인데 이거는 들립자하고 들립자 반대 가다가라는 글자의 결합인데 우선 이 가다가자는 소전이 좀 없다는 거 참고하시고 아무튼 들립자는 들어가는 거니까 가다가는 이거를 뒤집었으니까 그러니까 방향을 바꿨으니까 나오다가 되는 거죠. 자, 훈 가닥이라는 건 아마도 이 글자가 양 갈래 머리를 한 가닥으로 이렇게 딴 것처럼 보여가지고 붙여진 거겠죠. 자, 아무튼 이 글자는 두 글자가 지금 위아래 그러니까 층으로 되어 있죠. 자, 이게 지금 전제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이 말 저 말을 붙여보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누가 위로 들어간 거야. 그랬더니 아래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선 막루에서 보초를 서고 있는데 교대 근무자가 들어오니까 초소를 나와가지고 내려오는 모습이 연상이 되죠. 또는요, 뭐 차지하다, 물러나다 그런 말도 되는데 궁성이 있는데 여기로 지금 누가 들어온 거야. 그리고는 높은 자리를 차지했죠. 그랬더니 자리를 내주고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와서 저 떠날게요 하면서 쫓겨나는 모습 그런 모습도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이거는 넣고 빼는 모양이 되는 건데 자, 이렇게 통이 있다고 치죠. 자, 보세요. 위에서는 들립자니까 아래로 들어가겠죠. 근데 아래는 가다가자니까 위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넣다 뺐다는 그런 모양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빨랫감을 헹구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 허신이 말한 물건을 쌓다 이거는 뭐냐? 자, 물건을 쭉 쌓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 위로 쌓으면은 밑동이 부실해가지고 흔들흔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쌓을 때는 이렇게 지지대라든지 벽에다가 기대고 이렇게 쌓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글자가 지금 층져 있죠. 그리고 아래는 나오고 위는 들어갔죠. 그래서 이 글자가 물건을 층층이 쌓아둔 모양이 된다는 거죠. 자, 쌓을자라는 글자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뜰자라는 글자죠. 자, 근데 문제는 이 글자는 지방으로 아무 관련이 없는데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8팔자하고 이렇게 생긴 글자의 결합인데 보세요. 이 윗부분이 진면자로 그리고 아랫부분 가다가자가 이 고무리 정자로 바뀌어 있다는 거죠. 자, 아무튼 이 글자는요. 8팔자니까 나 분리시켰어. 어떻게? 넣다 뺐다 해가지고. 그 말이죠. 예를 들면은 빨래를 하는 모습이죠. 빨랫감을 물에 넣고 빼가지고 옷에 묻은 때를 분리시킨다. 그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훈 뜨다라는 건 뭐냐? 물을 떴다는 거죠. 퍼냈다는 겁니다. 보세요.
우물에서 바가지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 우물에 담긴 물을 분리시킨다, 퍼낸다 그 말인 거죠. 쌀 포대 절하는 글자입니다. 제가 장군 붙자는 전 시간에 두레박이라고 했죠. 두레박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물을 푼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근데 쌀 포대는 뭘까요? 자,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는 거니까 제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는데 이 글자 설명을 다 듣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 근데요, 물속에 있는 거를 건져 올리는 일, 그런 경우에도 뜨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채를 물속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당나무 섬유를 건져 올리는 경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물건을 쌓은 것처럼 이 당나무 껍질 섬유가 채에 쌓이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당나무 껍질을 물에 불려갖고 종이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자, 글자를 보세요. 8팔이라는 글자는 분리시키는 거죠. 당나무 줄기에서 껍질을 떼어냈다, 분리시켰다 그 말인 거죠. 그리고 물속에 넣어갖고 불립니다. 그런 다음에 채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한지를 뜨고 있죠. 한지 뜨기.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나무 옥자를 붙인 게 당나무 절하는 글자입니다. 모시저, 모시풀저라는 글자도 있네요. 이렇게 떠가지고 가는 실력자니까 끈이나 줄 또는요 옷감을 만드는 실을 만들고 있다, 또는 그럴 때 쓰는 풀이다 그런 말이겠죠. 자, 그리고 또 있는데 이 글자는 자 글자 그대로입니다. 8팔자죠. 나 떼어냈어. 그리고 어떻게 했는데 쌓아뒀어 그 말 되겠죠. 자, 지금 내가 100을 갖고 있는데 그 일부를 8팔자 떼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따로 쌓아뒀다 그 말이 되는 거죠. 자, 또는요 8팔자니까 나 나눠놨어. 그리고 어떻게 했는데 쌓아뒀어 그 말이 되겠죠. 뭔 말이냐면은 이렇게 쌀이 널브러져 있는데 이거를 쌓아두려고 8팔자 자루에 이렇게 나눠 담았다 그 말이 되는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 글자는 어쨌든 이렇게 쌓는 거죠. 쌓인 티끌 절하는 글자입니다. 흙도자죠. 흙먼지가 자꾸 내려앉아갖고 쌓였다 그 말인 거죠. 자, 그러면 쌓을 자라는 글자는 뭡니까? 자, 조개 패자죠. 돈을 따로 떼어내서 이렇게 쌓아뒀다 그 말인 거죠. 내가 지금 월급 100만 원을 받았는데 그중 일부를 떼어내가지고 매달 10만 원씩 이렇게 쌓았다, 모았다 그 말인 거죠. 그게 뭡니까? 그걸 저축이라고 하죠. 나중에 쓸 일에 대비해서 따로 모아두는 경우, 저금, 저장하다, 저수지 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자, 다음 이제 가지런할 제자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나뉘는 건데 보세요. 이거는 3의 낀자형이죠. 낀자형이라는 거는 둘 사이에 하나가 낀 거니까 빽빽하다, 촘촘하다 그런 말이 되는 거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거 하나는 쌓아둔 모양이 되는 거니까 이 셋은 빽빽하게 쌓아놓은 모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일자는 평행선이니까 가지런한 거죠. 그리고 무너지지 않게 이렇게 층층이 포개 쌓아놓은 모양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글자는 뭡니까? 가지런하게, 층층이, 빼곡하게 쌓아두다 그 말인 거죠. 바로 이 모습이죠. 가지런하게 그리고 층층이 빼곡하게 쌓아놨죠. 자, 보세요. 이게 가지런한 모습 아닙니까? 근데 뭐 벼가 어쩐다? 한자라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엄마는 엄마의 특징을, 아빠는 아빠의 특징을 말하는 거고, 가지런한 거는 이렇게 가지런한 모양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 응? 자, 아무튼요. 가지런하면은 질서 정연하고, 그리고 또 정렬된 거고, 모두가 하나가 돼갖고 줄을 선 거니까 행동을 삼가고, 또 모두 다 같이 뭐 일제히 그런 뜻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수신제가 이거는 뭘까요? 우선 지 몸을 갈고 닦아, 그리고는 집안을 이렇게 질서 있게 했다 그 말인 거죠. 그런 다음에 뭐 나라를 다스리고 그다음에 천하를 평정한다 그 말이겠죠. 그러니까 지 몸뚱이를 게을리하고 또 집안도 못 다스리는 놈이 뭔 큰일을 하겠느냐 그 말인 거죠. 자, 무리자라는 글자는 사람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질서 있게 서 있는 모습 그걸 말하는 거고, 또 가지런하다는 거는 튀어나오지 않고 이렇게 고만고만한 거니까 직위라든지 나이가 비슷한 또래 친구가 되는 거죠. 자, 밀실처라는 글자는 손수자입니다. 어떤 놈이 가지런하게, 그러니까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순서를 어기고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야, 질서를 지켜, 순서를 지켜, 저리 꺼져 하면서 팔을 뻗어가지고 밀쳐내는 모습이죠. 자, 약재제라는 글자인데요. 자, 이거는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방은 좀 한의사분들이 좀 많이 계셔가지고 설명을 좀 하면은, 자, 이건 칼도자죠. 이렇게 들쭉날쭉한 거를 칼로 베갖고 가지런하게 하다 그 말인 거죠. 근데 어째서 이게 약재가 되는 거죠? 그거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만 추정을 좀 해보면, 자, 약재라는 말은 이런 뭐 감초라든지 뭐 버섯 이런 약재를 섞어가지고 한데 모아놓은 거를 말하는 건데, 우선 약은요, 이게 가지런할 재니까 몸 상태가 가지런하게 할 목적으로 쓴다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지금 중풍에 걸렸다고 치죠. 그러면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겠죠. 또 이게 칼도자가 있으니까 칼에 찔렸다든지 배가 아플 때도
몸을 바로 펴지를 못하겠죠. 그러니까 신체의 기능을 가지런하게 그러니까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선 약재를 이렇게 작두로 자릅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약봉지에 싸가지고 뭉치로 이렇게 포개 쌓죠. 이 하나를 첩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세는 단위인데 이렇게 포개 쌓았다는 거죠. 자, 이제 끝으로 건널제자 보겠습니다. 물숫자죠. 나 물이야. 근데 가지런할 제자. 가지런해. 뭐죠? 물결이 이렇게 크게 일렁이질 않고 잔잔하다 그 말인 거죠. 이게 이 글자의 본뜻이죠. 자, 근데 두이라는 글자는 물이 지나가지고 생긴 사이죠. 자, 여기를 이 글자 구성을 보면은 들어갔다 나온다는 거예요. 뭐죠? 물로 들어가 그리고 밖으로 나왔죠. 자, 보세요. 이거는 낀자형이니까 사람들이 지름길인 이 물길로 지금 몰려든 거야. 그랬는데 물결이 잔잔해지니까 이렇게 물을 건너는 모습이다. 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건너다죠. 자, 그러면 뭐 원조, 돕다, 뭐 구제하다 이런 건 뭐냐? 보세요. 이 글자는 물건을 빼곡하게 쌓아놓은 모양이죠. 근데 두이라는 글자는 사이에 물이 흐르는 거니까 자연 구경이 되는 건데 보세요. 이 아래는 속이니까 여기는 내 나라, 그러니까 나라 안이 되는 거고 여기는 나라 밖, 그러니까 국경 밖 타국이 된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타국, 적국은 죽여도 시원치 않은데 근데 어째서 여기다가 물건을 이렇게 빼곡히 쌓아놨을까요? 왜냐면은 이 상대가 큰 재앙이 왔다든지 해가지고 폭삭 무너진 거야. 그래서 비록 내 나라 백성은 아니지만은 이를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물을 건너가지고 구호 물품을 건네준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북한에도 지금 수해가 난 거야. 그래서 쌀이 부족해. 그래서 대량으로 쌀을 실어 보낸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제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한 나라의 백성을 돕는다. 그 말인 거죠. 자, 그리고 이거를 준비를 하면 제가 이 백제라는 나라의 국호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 백과사전을 보니까 수술하는 책에 뭐 백가제다 그렇게 해갖고 100이나 되는 가문이 함께 바다를 건너와서 세운 나라가 백제다 그렇게 돼 있던데 근데 같은 그러니까 한 가문도 아니고 어떻게 100이나 되는데 그 많은 가문 사람들이 한 뜻이 돼가지고 같이 넘어와가지고 뭐 하나의 나라를 세웠다? 그리고 어디서 넘어왔다는 거죠? 쬐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글자 그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일백백이라는 거는 온갖 모두 그런 뜻이죠. 그리고 건널자라는 글자는 어쨌든 물자를 국경 너머로 보낸다는 거니까 이 나라는 문물이 발달이 돼가지고 일백백자 온갖 그러니까 진귀하고 그 새로운 물건이 다 있는 거야. 그래서 건널제자 바다나 또는요 내륙에도 국경이 되는 큰 물이 있으니까 이웃 나라로 그러니까 여기저기로 신진 문물을 전파하는 발전된 나라다. 그 말 아닌가요? 또는요 그렇게 물자들이 많고 해가지고 이게 건널제자는 어쨌든 구제한다는 거니까 어려움에 처한 이웃 나라의 백성들을 돕는 그러니까 구제하는 큰 나라, 어진 나라, 뭐 베풀어주는 나라 그건 아닌가요? 또는요 이 나라는 일백백자니까 온갖 곳 그러니까 여기저기를 다 차지한 대국인데 그게 건널제자 물 건너에도 있다는 거니까 바다 너머로 진출한 해상 왕국이 아니냐 하는 거죠. 자, 그것도 아니면은 소극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대륙을 차지를 했는데 이 서해안 또 남해안은 섬이 많으니까 물 건너에 있는 이 숱한 섬을 차지한 나라다. 그 말 아니냐는 거예요. 물론 아니면 말고입니다. 아니면은 말고죠. 어차피 이런 얘기를 해봐야 니깐 놈이 무슨 역사를 안다고 떠드냐 할 게 뻔하다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어떻습니까? 한자는 그림이 아니고 기본 보호된 글자가 맞죠. 그래서 이 양반들이 하는 말들이 단 한마디도 사리에 맞지 않는 거는 글자를 그림이라고 하는 그 망상 속에 갇혀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심히 건방지게 들리겠지만은 제 말만 옳고 그자가 누구든 뭐라고 썼든 다 허구라는 거예요. 그게 팩트입니다. 물론 제가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옳지 않은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한자는 그림이 아니라 글자라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바뀔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야, 그래서 야 너는 병이야 병. 어떻게 너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니 하는 조롱은 내가 아니라 학리 어쩌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형성자 가차자 놀이 하면서 교수가 아니면 들은 척도 안 하는 이자들에게나 해야 될 말이라는 거예요. 자, 물론 평생을 이자들의 교묘한 그 말재주에 그 세뇌가 된 상황에서 제가 좀 낯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소 좀 거북하게 들릴 수도 있겠죠.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더 그럴 겁니다 아마. 하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자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결국에 싹 다 쓰레기장으로 꺼지게 될 거라는 거죠.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고 이자들도 그걸 알아. 그리고 무슨 놈의 한자 자원사전인가
뭔가 하는 이 책은 40만 원씩이나 하던데 그런 쓰레기를 그 큰 돈을 주고 삽니까? 근데 이 한자열애는 얼마나 쌉니까? 유튜브 강의도 해주고 그 큰 뜻을 알기는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책을 사라 말이야. 지금까지 글자라고 말해서 한자 선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방송. 그러나 은근 설득되어 차마 싫어요를 누르지 못하는 그야말로 위대한 한자열애를 쓴 프리미엄 한자 전문 채널 한자열애 운영자 최 선생이었습니다.